입학 후에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잘한다는 점을 보다 세세하게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내신의 불리함.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께 거절당하는 연습부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공부를 잘하더라도 특목고 자사고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있는 분당 파인만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실전 입시 프로그램을 들으려면요, 입시 입반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준비된 학생에게만 추천을 하는 편인데요. 일부 항목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무조건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의 해결이 필요한데 입시 준비하면서 너가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본인의 확답을 듣고 의지를 확인을 한 다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서 내가 가서도 이 학교에 온 보람이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근데 나는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점이 부족하니까 그 시간 동안 이걸 이만큼 채워야 한다라는 걸 알고 준비하는 학생과 그냥 무작정 내신 이 과목 A를 본다는데 나 A네, 괜찮네, 그 다음에 자소서랑 면접 준비해야 하는구나 하고 딱 입시 합격만을 위해서 준비해서 합격하는 학생은 입학 후에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목고 자사고에 가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대세적으로는 유리한 게 맞아요. 대세적인 흐름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가, 우리 아이의 학습 상황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게 중학생 기준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원에서 성취가 좋아서 좋은 반에 있을 때도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이 잘한다는 점을 보다 세세하게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꼼꼼하게 본인 일정 관리를 할 수 있고 지필에서 주로 하는 실수 패턴이 있다면 그거를 보정을 하고 가야 할 것이고요. 수행은 평가 기준을 꼼꼼히 다 따져서 제출을 하는지, 그리고 희망하는 특목고 자사고에 선택 과목 편집표를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는 공부를 내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저희 파인만 교육은 직영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 특구에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분당은 대치동 다음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역의 장점은 많은 학부모님이 학군지라고 넘어오시는 이유이기도 한 학업 분위기, 좋은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는 거지만 단점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내신의 불리함, 강력한 거가 맞긴 하거든요. 분당에서 일반고를 간다는 것은 전국 일반고를 놓고 봤었을 때는 분당 지역은 어느 일반고를 가건 무조건 불리하다라는 거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입은 전국 학생들이 동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한 내신을 그러면 다른 요소가 좀 메꿔야 되겠죠? 기존에는 이 교육특구에 있는 친구들이 수능으로 이걸 많이 메꿨었어요. 그런데 이 수능조차도 어려운 과목이 사라지면서 변별력이 줄어들어서 메꾸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과가 가장 변별력이 약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 그 중에서도 교과 세특 중심으로 차별점을 두고자 노력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에 가냐에 따라서 어떤 과목이 깔려 있느냐가 정해져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 편제표나 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학생의 역량을 보다 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일반고 학교 측에서 좀 더 열린 수행평가 과제나 편제표 이런 것들을 학생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학생은 학교 편제표가 한계점이 있다면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교과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심화화학까지 나의 우수성을 보이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화학 2까지밖에 안 깔렸다? 그러면 심화화학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화학 2에 넣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수행평가가 세미 논술이나 쪽지시험 형태로 일반고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연구활동들이 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이라면 선생님이 납득하고 넣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탐구나 연구활동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특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수학 재원생 대상으로 중학교 때부터 좀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고등학생이 바빠서 1대1 상담 말고는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방법론을 가르치는 입시 수업을 좀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께 거절당하는 연습부터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이 너무 이제 거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건 학교 생활이 아니라서 안 된다, 이거는 내가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상처를 받아서 몇 개월 동안 아무 활동을 안 하면 그거는 온전히 학생의 약점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배운 활동과 좀 연관을 지어야 됐었구나, 이렇게 방법론적인 거를 미리미리 터득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부터 연습이 된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바로 실전처럼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11%가 2등급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등급에 해당하는 건데 얘가 1등급조차 못 받았더니 이 친구는 안 되겠네 라고 대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 1.3이라고 해도 그 친구가 고교 블라인드 하에서 휘문고나 낙생고나 이렇게 굉장히 성취도가 높은 학교,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신은 고교 블라인드라 안 보이겠지만 비교과에 더 힘을 줘서 세특 내용을 보니까 이 친구 잘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경쟁이 치열한 학교여서 그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해야 되겠죠. 특목고 자사고가 내신의 불리함을 뒤집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과 세특을 중심으로 한 비교과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반고에 맞는 방법론으로 바꿔서 적용하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인만 영재고센터 소장 김민하라고 합니다.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2단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려운 공부를 상당한 기간 해야 합니다.